2월 27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이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최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은 뉴욕 증시에 대한 좀 과열 우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회의론들이 좀 시장에 계속적으로 녹아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요즘 상하락 종목들도 거의 상승 종목들보다는 하락 종목들 위로 마감한 모습. S&P 500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좀 변동성은 높게 보여 있긴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상장 폐지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브로드컴, 엔비디아, 오라클 이렇게 좀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빅테크 종목들의 저가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도 나왔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소형 모듈러 원전 관련 테마주, SMR 관련 테마가 강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철회를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고점론 아닌가라는 이슈가 나왔긴 하지만은 메타가 또 280조 원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오클로 많이 올랐죠. 뭐 16%, 9%대, 센트럴 에너지 6.7%, 그리고 전력 설비 오랜만에 비스트라 7%,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반등이 나왔고, 인공지능 관련 테마죠. 네비우스 그룹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약세가 나왔던 인공지능 파생 테마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 설비, 모듈러 원전들,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이 오늘은 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달부터죠. 당장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 이어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가 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높은 변동성이 좀 제재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열풍이 정점을 맞이한 것 같다, 투자가 좀 정점을 맞이한 것 같다라고 또 발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염두를 꼭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자금들이 지금 중국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M7보다는 이 중국의 T10, 알리바바, 텐센트, 비아디, 샤오미, 메이투안, SMIC, 지리자동차, 바이든, 네리즈, 지능닷컴, 이런 중국의 IT 관련 테마주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식 순매수 상위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샤오미 그룹, 이 알리바바, 샤오미가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비아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역시나 미국 기술적 부진에 레버리지 ETF를 털어내는 사업기업들, 미국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경기에 기업 시행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행등급이 좀 안 좋으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 채권 발행할 때, 그때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재무부에서 국채 장기채 발행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국채금리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관세 리스크가 조금 더 부담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반등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뉴욕 증시는 약간 혼조세로 마감해. 그리고 미국 야간 선물이 장 초반에 반등하다가 또 정규적 개장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신흥국 지수로 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왜 지금 열풍이 정점이냐면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예요. 이 돈 언제 회수할 거냐,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돈을 때려붓고 있는데, 그래서 돈 어떻게 벌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다는 거죠. 여전히 성장이고 돈이 좀 많이 투입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뉴스도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오른손에 크게 멍자국이 들었는데, 이게 마크롱의 짓이다라는 또 소문이 있어요. 예전부터 마크롱이랑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악수를 막 17초 동안 한다고 합니다. 힘싸움을 막 한다고 해요. 이걸로 이제 남자들 아시죠, 여러분들?
악수하는 척 하면서 주먹 막 엄지손가락으로 눌리가지고 막 아프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10초 동안 또 악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멍이 새겼다, 그래서 마크롱이 복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10년간 5,240달러 한국 돈으로 7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고, 특히 어제 뭐 대동건설, TIM이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구리강산을 보유한 칠레가 지금 90%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국가 마비 사태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구리 가격에 탄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대만인들이 우크라이나 패싱을 보면서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의 무력 점령을 막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 안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여러분들 2027년도 안으로 사실상 대만의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무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홍콩처럼 이제 스파이 투입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흔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콩을 먹은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반합법적으로 이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만에 뭐 친미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바로 뭐 쉽진 않겠지만, 확실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홍콩이 중국에 먹힐 때 선거부터 해서 먹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인 리스크 계속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중국 뭐 간첩, 중국이 정치 개입한다, 중국이 투표에 개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스파이가 계속 발견되고 있죠.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어. 근데 한국에서 중국 스파이 뉴스 보셨나요? 얼굴성설이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1대1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은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증권가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주목이 있다. 여러분들 저 PBR 종목도 뭡니까? 우리 밸류 프로그램 한 종목들이에요. 밸류 프로그램 한 종목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저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뭐 해야 됩니까? 상속세도 개정을 시켜야 돼요. 이거 상속세 개정 없이 상법 개정안만 통과한다? 이거는 회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중복상장, 분할상장, 개쓰레기 양아치 짓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법 개정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업도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계속 규제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뉴욕 증시 S&P 종목들 딱 보시면은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사실상에 보고서 제출로 상장 폐지 우려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5거래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5거래 연속 거의 낙폭이가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좀 부진이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 테슬라 투자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건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고 중요한 어닝콜이죠. 네, 이제 어닝콜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인가요? 7시 30분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어닝콜 정도 지켜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이제 여러분들 관세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도 있고, 그동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종목도 좀 안 올라간 거는 정리하고, 리밸런싱 같은 것도 좀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은 종목들 정리하는 시간을 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